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대손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영세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세무 조정을 하시오. 근데 여기 있죠. 문제에서 단 대손 설정률은 1%로 한다, 가정한다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여기 대손 설정률은 둘 중에 큰 거라면서요. 1%하고 대손 실적, 1%하고 대손 실적률 둘 중에 큰 거라고 했죠. 설정률은요. 그 말은 그냥 1%에 놔도 되고 대손 실적률에 체크하고 1%로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죠. 자, 자료 1번입니다. 자료 1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T 계정을 좀 그리실 수 있으셔야 T 계정. 자, 해보죠. 자, 첫 번째 내역에 자료 1번의 첫 번째 내역. 자, 전기 2월 대손충당금이 기초죠. 그죠, 여러분들 기초. 그럼 T 계정을 그리면 여기다 그럴게요. 여기다가 T. 자, 대손충당금 이거 100만 원 단위 생략. 그리면 자, 기초의 대손충당금이 1,500만 원 대변에 있겠죠? 자산의 차감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래도 할 만한 게 그 두 번째 내역 보시면 두 번째 내역 일단은 자, 두 번째 내역 보시면 회수 불가능한 외상 매출금을 상계한 대손충당금이라고 돼 있죠. 두 번째 내역에.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외상 매출금하고 대손충당금을 상계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보충법에 따라서 준 거죠. 채권을 깠다라는 건 항상 총액법에 따르면 대손금 처리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충법은 일단 대손충당금 먼저 상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얘는 우리가 회사가 대손금 처리했다라고 돌리실 줄 아셔야 됩니다. 처리. 예. 자, 근데 비고란 볼게요. 비고란. 자, 비고란 보니까 8월 16일 날 상계 처리했대요. 상계 처리했는데 보니까요. 회사가 이는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는 세무 조정이 없겠죠? 그죠? 왜 없냐면 신고 조정 사항인데 올해 대손 처리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는 우리 시험에 어렵게 나오는 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알죠? 실제 시험처럼 나오는 거. 왜냐면 소멸시효 완성 일반적으로 회사 대손 처리 안 하거든요, 우리 시험은. 근데 얘는 했다라고 저자분이 좀 배려한 거예요. 맞죠? 근데 대손 처리 안 한 것도 보여드릴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여기다 적으면 되겠죠. 우리가 대손이 돼서 200만 원을 상계했다, 여기요. 자, 그 다음에 자료 1번의 세 번째 칸입니다. 자, 자료 1번의 세 번째 칸 보시면 당기에 대손충당금 설정했다라는 건 얘는 보충법에 따른 설정이잖아요, 여러분들. 보충법. 그래서 회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면 늘죠. 대변으로 대손충당 늘리니까. 그래서 450만 원을 설정을 했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말 대손충당금 잔액 1,750만 원 보이세요? 네 번째 칸이요. 그럼 기말은 기초하고 반대편에 있죠. 그래서 여기가 기말. 1,750만 원 하면 차변하고 대변이 일치할 겁니다. 맞죠? 그럼 여러분 일단 질문 좀. 그럼 우리가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 있죠? 세법상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대손충당금 설정액은 얼마예요?
그렇죠, 그렇죠. 얘가 돼야 돼. 여기 기말에 있는 요 1,750만 원이 세법상 총액법이니까 얘가 세법상 대충이라 할게요. 대손 충당금 설정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의 설정액입니다. 비교할 여기다 줄까? 비교할 회사의 설정액 요렇게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아이고 좀 약간 그런데. 그럼 여러분들 여기 기초 있잖아요. 기초 1,500만 원. 요 기초 1,500만 원은 전년도 말에 회사가 설정한 거기도 하죠. 무조건 총액법에 따르면 우리가 기말잔액 다 설정해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장부 있죠. 여기 장부. 장부가 전기 말에 대변에 대손 충당금 1,500만 원 잡았었다는 얘기죠. 전년도 말에요. 그리고 차변에 비용 적었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되시겠어요? 그럼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료 1번의 첫 번째 칸 해석 아니죠? 비고란. 자료 1번의 첫 번째 칸에 비고란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에 600만 원 있죠? 그럼 세법상 한도 얼마 있다는 얘기예요? 네? 1,100? 응? 회사가 전년도 말에 1,500만 원 설정했죠, 여러분들? 900이죠, 900. 회사가 1,500 설정했는데 세법에서 한도를 넘어서서 600 잡았다라고 한 것은 세법상 한도는 900이었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세법은 대손 충당금이 900, 그 다음에 비용이 900. 요게 한도였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도 초과가 600 나온 거죠. 회사가 600만 더 설정했으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요 세무조항 있겠죠. 송금, 불산입, 그죠? 전기, 대충 한도 초과. (600) 되세요? 소득 처분은 당연히 가산 주정인데 대손 충당금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유보가 되겠죠. 자, 근데 여러분 총액법이니까 단기초에 어떻게 해야 돼요? 단기초에 또 기말에 대손 예상이 다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다 환입시키고 시작한다라고 했죠. 아까. 그러면 장부는 얼마 환입했을 거냐면 1,500만 원 환입했겠죠? 이해되시겠어요? 왜냐면 올해 연도 말에 1,750만 원 다 설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맞죠? 그럼 설정 전잔액 0이 돼야 되니까 무조건 기초에 대손 충당금 환입한다라고 했었죠? 1,500, 수익 1,500. 이렇게 무조건 해야 돼요. 총액법에 따르면. 근데 세법은 얼마 환입시키냐면 900만 원만 설정했을 때 900만 원만 환입해야죠. (900만 원) 수익 (900만 원) 이렇게. 요건 세무조정 안 할게요, 여러분들. 그쵸? 왜냐면 우리 전기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 넣으면 컴퓨터가 추인해 줄 거예요. 그죠? 그냥 바로 할게요, 여러분. 입금 산입입니다. 과다 환입이죠? 맞죠? 과다 환입. 회사가 세법보다 600만 원 더 환입했잖아요. 600만 원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총액법에 따른 기초에 무조건 환입이 돼요. 부채의 차이니까 마이너스 유보 이렇게. 되세요? 왜요? 갑자기 또 어디서 바뀌어요? 무조건 환입시켜야 된다며 여러분들. 전년도에 여러분 대손 설정액을 기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다 환입시켜야 되는 기초에 아까. 입금 불산입이네. 미안해요. 그죠. 제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죠, 뭐. 이걸 쓰레기라고 하죠, 여러분. 해봤어, 맞아. 입금 불산입이죠. 입금 불산 죄송해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그래서 내가 뭐 다시 잘못했나? 이 생각에 잘못했네. 말이 잘못됐네요.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자료 1번 해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 2번 볼게요. 자, 채권 잔액으로 단기말 외상매출금 잔액은 3억. 단기말 미수금 잔액은 2,500. 당연히 여러분 단기말 채권 잔액 준 거죠. 이거 제가 지금 밑줄 중요하지 않으니까 검은색으로 할게요.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이 채권 잔액은 장부일까요? 세법일까요? 장부예요. 우리 시험에서 세법상 채권 주면은 문제를 못 내요. 한꺼번에 줘버린 거니까. 그래서 지금 한 거는 당연히 우리 시험에서는 세법상 채권 안 줘요. 알죠? 그래서 이거는 장부상 단기말 채권 준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단기말 채권 나오면 불러오기 하면 알아서 가지고 온다면서요. 얘는 그냥 불러오기 하라는 얘기예요. 혹시라도 얘랑 다른 금액 불러오면 얘로 수정하세요 라는 뜻이고 또. 자, 이제 문제가 뭐냐면 3번이에요. 3번. 3번이 이거 3번 나오면 거진 좀 틀려요. 많이들. 3번 해볼게요. 3번. 자, 3번 읽어보면 잘 해석해 볼게요. 3번. 자, 전기 이전에 대손 처리한. 대손 처리한이라는 건 장부에서 했을까요? 세법에서 했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알아요? 자, 다시 나머지 읽어볼게요. 대손 처리한 외상매출금에 대해서 대손 요건 미충족. 여기까지 해석해도 누가 대손 처리하는지 알 수 있겠는데. 장부세법. 장부. 맞죠? 장부에서 우리 요건 미충족이 뭐예요? 미충족 세법은 채권 까는 거 아니다. 맞죠? 그럼 장부에서 채권을 깎고 대손 처리했으니까 세법에서 충족하지 못했다. 까지마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들. 해석되세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채권, 자, 장부, 자, 전기 이전은 과거죠. 과거에 장부는 채권을 깐 거예요. 대손 처리했으니까 미충족으로 인한 유보금액 잔액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여기 유보금액 잔액 자료 3번에 첫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유보금액 잔액이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대손 쪽 하는 거니까 이 유보는 채권의 유보예요. 그러면 자산의 유보는 세법이 많은 거, 장부가 많은 거. 자산의 유보. 세법이 많다라는 건 세법이 채권 안 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미충족 했으니까 세법상 요건 충족하지 않았음. 너는 대손 처리했지만 장부에서 이 말이잖아요. 해석되세요? 그럼 장부는 이렇게 했다는 얘기죠. 전기 이전에 여기서 채권은 외상매출금이네요. 좀 제대로 할게요. 여기서 외상매출금, 미수금 구분해야 되니까. 자, 외상매출금을 전기 이전에 700을 깠죠. 장부에서. 그 말은 대손금 처리한 거죠, 여러분들. 총액법에 따르면. 불안한데 이거 꺼질까 봐. 아니, 불안해가지고 꺼지면 예전에 한번 그거 많이 겪어봐가지고 녹화 다시 했거든. 울면서 11시 가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세법은 요건 미충족이니까 분계 없다라는 뜻이겠죠. 까는 거 하지 마라. 대손 처리 하지 말고. 이해되세요? 그러면 세무조정이 있었겠죠. 송금, 불산이입, 맞죠, 여러분들?
불산입 외상매출금이란 채권. $700만. 그리고 당연히 자산의 차이니까 가산주임 유보가 되겠죠, 여러분들. 유보.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게 왜 어렵냐면은 이 세무조정은 과거에 했으니까 이 세무조정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왜 중요하다라고 왜 때문에 그래요, 여기. 여기. 전기 이전에 즉 과거에 외상매출금 요 채권이죠. 채권에 유보에다가 입력을 하라라는 뜻이에요. 이게 18번. 아까 얘기했 18번. 채권에 전기 이전에 유보가 있다. 이거 이따구로 준 거예요. 이따구로.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아까 제가 따지면 여기. 미리 들어가서 보기. 여기 이거 준 거라고요. 여기. 여기가 아까 18번이 채권에 유보 입력하는 거라면서요. 이거를 여기 걸 준 거예요. 여기 걸. 이게 채권, 외상매출금이나 채권에 과거에 유보가 있다. 이렇게 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다가 입력을 거의 안 해요. 이거 보고. 잘. 아셨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18번 나오면 어렵다니까요. 아무리 실적률 줘도. 아셨죠? 이거 좀 주의하시고. 자, 그럼 다시 해서. 자, 근데 이제 자료 3번의 마지막 두 번째 줄부터 해석할게요. 자,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을, 여기 유보잔액 관리하는 거죠. 을에 700만 원이 남아있으면, 여기도 있네요.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 못해도 여기. 아직 대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그럼 대손 요건은 다시 세법상 요건이지 장부상 요건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죠, 여러분들. 그럼 단기. 그럼 단기에는 장부에서 채권 까요, 안 까요? 좀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할 말이 없어요. 전년도에 까는데 올해 어떻게 또 깝니까,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장부는 올해 채권 안 깎고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아직 대손 요건 충족하지 않았다라는 건 세법도 똑같다라는 거. 채권 안 까고 그다음에 대손 처리 안 한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올해에는 세무조정 없는, 세무조정 같이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세무조정 없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전년도에 전기 이전의 채권에 유보가 외상매출금에 유보가 있다라는 것도 고려하라는 뜻이에요. 요거는 3번 자료 3번 진짜 많이 내요. 자료 3번도 어려운 문제면. 자, 그러면 입력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해보면 일단 여기 들어오실게요. 여기 어디냐면 대손 충당금 및 대손금 조정 명세서 들어오십니다. 하시면 여기 칸이 좀 많이 커졌네. 여기는 뭐냐면 회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손을 처리 꼭 해야 돼요. 맞죠? 회사가 대손 처리한 거 있어요, 올해? 문제 읽어보시면. 이거 해석도 잘 하셔야 되는데 몇 번에 있어요? 올해 대손 처리한 거, 회사가. 그렇죠. 1번에 몇 번째 칸? 두 번째 칸 여기. 회사가 여기 회수 불가능한 외상매출금 채권을 대손 충당금하고 산 게 이게 보충법이고 총익법에 따른 대손금 처리함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충법으로 문장을 주는 걸 총익법으로 안 돌리시면 이게 대손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왜냐면 대손금 조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손금 처리한 거예요. 총익법에 따르면. 맞죠? 그러면 얘 날짜 입력해야 되겠죠. 지금 우리 커서 있는 게 몇 월 며칠자로 회사가 대손 처리했냐를 적는 거예요. 몇 월 며칠이래요? 8월 16일이니까 여기는 월일만 입력하는 겁니다. 그러면 08월 16일 이렇게 잡으셔야지 8, 16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암기사항. 그래서 08월 16일에 대손 처리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계정 과목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직접 치거나 아니면은 F2번으로 검색하거나 전 가급적 F2번 누르시는 거 추천. 안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도 나중에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안 누르면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F2번으로 여기는 회사가 대손 처리하면 당연히 채권을, 요거. 깐 채권이 뭔데를 23번에 적는 겁니다. 깐 채권이 뭔데. 뭘 깠대요? 어떤 채권 깠대요? 그쵸. 물론 매출채권, 외상 매출은 같죠? 그쵸? 그래서 여기 23번에다가는 외상 매출금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F2번으로. 그죠? 외상 매출금. 이렇게. 그래서 회사가 대손 처리하면 당연히 채권도 같이 까잖아요. 그 깐 채권이 뭔지를 23번에서 F2번으로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23번 채권이 어떤 채권인지를 요 창을 띄우는 겁니다. 컴퓨터가. 그럼 외상 매출금이라는 채권은 어떤 채권에 속해요? 그렇죠. 매출 채권에 속하니까 1 누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1.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가 대손을 왜 처리했는데를 적으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1번부터 6번에 해당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회사가 대손 처리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아까 뭐 우리가 부도 말고 아까 뭐 회수기일 6개월 경과라든지 뭐 중소기업 뭐 2년 경과한 거 있잖아요. 그럼 여기 없죠. 없으면 직접 입력 누르셔가지고 적당하게 치시면 돼요. 타이핑. 그죠? 네, 지금은 소멸시효 완성이니까 6번 잡으시면 되겠죠. 6번. 6번. 자, 금액은 얼마 깠어요, 회사가? 500? 200. 그쵸. 제 귀가 안 들리나 봐. 자, 200. 200만 원. 그러면 이 200만 원은 지금 컴퓨터가 어디로 갖다 준, 여기로 갖다 주죠, 여기. 단기의 손비, 단기의 회사가 비용 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인정한다 여기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인정한다에 넣어야 돼요? 부인한다에 넣어야 돼요? 인정. 소멸시 완성이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세법상 요건 충족하기 때문에 세법상 요건 충족하고 그 다음에 신고조정 사유니까 인정하죠, 여러분들. 인정. 근데 이거 회사가 뭐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했대요? 단기에 여러분들 손비 계상했대요. 그렇죠.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한 거 세법 인정하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잘 해석하셔가지고 28에 넣을지 29에 넣을지 31에 넣을지 32에 넣을지를 해석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이 200만 원은 회사가 대손 충당금하고 상계한 걸 세법이 인정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금액을 200만 원 넣으시면 컴퓨터가 200만 원을 거꾸로 바꿉니다. 위치만 바꿔요. 여기에 200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떼셨죠? 근데 문제가 뭘까요? 이게 부도 후 6개월이면 이 부인에게 1,000원 넣으셔야 됩니다. 부도 후 6개월이면 1,000원 남겨야 된다면서요. 아셨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 좀 보실래요, 여러분들? 좀 삭제할 거예요. 뭐냐면 제가 방금 외상 매출금을 F2번으로 검색했죠. 맞죠? F2번으로 검색하고 여기다 부인액 1,000원 넣었거든요. 그럼 1,000원 넣으면 채권의 유보가 1,000원 나오는 거죠, 단기에. 맞죠? 송금불산이 1,000원 유보할 거 아니에요, 단기에. 맞죠? 그럼 이 1,000원을 컴퓨터가 알아서 채권의 단기에 유보가 발생했다 끌고 옵니다. 되세요? 근데 제가 만약에 예를요, 이렇게 해볼게요. 만약에 제가 예를요, 아이고, 이거 F2번에 잠깐만요. 만약에 제가 여기다 그냥 직접 쳐볼게요. 여기다 외상매출금이라고. 대손사유, 부도 6개월 건가. 금액 199만 9천 원. 전화.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들? 여기 안 잡죠? 안 끌고 오잖아요, 갑자기. 왜냐면 이거 F2번으로 검색 안 해서 그래요. 알죠? 그래서 꼭 여기 계정 과목에서 F2번 누르시길, 아니면 안 끌고 옵니다, 컴퓨터가 이거. 그렇죠? 요거는 알고 계셔야 되고. 알죠? 주의.
다시 바꿀게 200으로 됐고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회사가 대손 처리한 거 더 있으면 여기다 넣으시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만약에, 만약에 문제에서, 어떻게 해야지? 일단 이 문제 풀고 달리석 할게요. 이 문제 풀고, 일단.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입니다. 여기. 자, 이제 여기인데, 자, 이제 왜냐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대손 처리한 건 없잖아요. 얘밖에. 없으니까 이제 네모 1번 마감한 거예요. 더 있으면 다 하셔야 돼요. 대손 처리한 거 있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모 2번은 무조건 불러오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해보시면. 그럼 알아서 컴퓨터가 여기 보라색을 잡아요. 장부상 채권 잔액 불러올 거거든요. 예 합니다. 그럼 예 하면 우리 문제하고 맞는지는 확인하셔야 돼요. 외상 매출금의 장부상 단기말 잔액 3억과 단기말 미수금 잔액 2,500 맞나요? 맞으면 그대로 내버려두시고 안 맞으면 금액 고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문제는 예죠. 여기 18번. 그러면 기말 현재 대손금 부인 누계가 여기가 얘 입력하는 거라면서요. 여기. 뭐 입력하는 거냐면 얘가 여기가요. 여기가 채권에 유보 입력하는 거라면서요. 여기 채권의 유보. 우리가 전기 채권의 유보 있어요? 아까 있었죠, 여러분. 예. 여기. 전기가 과거잖아, 과거. 과거에 외상매출금이라는 채권의 유보가 700만 원 있었죠? 이해되세요? 그걸 넣어주셔야 돼요.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다 넣어야 되겠죠. 줄도 맞추셔야 될 게 외상매출금의 유보니까 여기다 넣으셔야 됩니다. 전기. 700만 원이죠, 700. 됐고요. 그 다음에 단기에 채권의 유보는 없죠.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는 없잖아요. 단기에요.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충당금 설정 제외 채권은 문제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죠. 뭐 배서나 이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곧 세법상 단기말 채권 잔액이 되는 겁니다. 21번이. 되실까요? 보세요, 여러분들. 뭐냐면 장부는 자 보시면 장부는 채권을 700 깠더니 단기말에 3억 남아있죠. 외상매출금이. 근데 세법은 채권을 안 깠으니까 700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세법상 장부에서는 전기 이전에 외상매출금 깠잖아요. 까서 단기말, 우리 항상 잔액은 누적이니까 깠더니 3억 남아있는 거예요. 700 깠더니 장부에서는. 근데 세법은 까지 말아야 되니까 700만 원 더 많아야 되기 때문에 세법상 외상매출금 잔액이 단기 말에 3억 700만 원 있는 거예요. 해석을 굳이 하자면. 되세요? 요거. 미수금은 그거 없었으니까 입력 안 한 거고. 이렇게. 자, 그럼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 21번에 단기말 세법상 채권 잔액을 이렇게 가지고 옵니다요. 여기 3억 3,200만 원을. 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설정률이 얘 둘 중에 큰 거죠. 맥스, M이라고 할게요. 맥스 요 기본율 1%하고 실정률 얘 중에 큰 거라면서요. 맞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아예 설정률은 1%로 한다라고 줬죠. 두 번째 줄이에요. 문제에서. 맞죠? 그럼 그때는 여러분들 그냥 기본율에 1% 하세요. 이렇게 1. 맞죠? 1. 이렇게. 기본율이 1%거든요. 물론 실정률 체크하고 1 하셔도 되고. 그럼 컴퓨터가 세법상 단기말 채권이 3억 3,200이죠. 여기에 1%를 곱해서 올해의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는 332만 원이다 라고 구해주는 거예요.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얘죠. 그럼 우리가 이게 세법상,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게 세법상 올해 연도 말에 대손충당금 설정 한도죠. 그럼 얘랑 비교할 회사 계상액의 6번은 뭐가 와야 돼요? 그죠? 단기말 총액법이니까 단기말 잔액인 1750 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여기가 1750이 돼야 돼요. 50이 돼야 되는데 요 4번에는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 넣어야 된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계산구조상. 그럼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 얼마래 문제에서? 여기 보충법에 따른 설정액은 450만 원. 여기 T계정 여기 450. 근데 기말잔액 1750 돼야 되니까 요 둘의 차이인 1300만 원 보충해 주면 돼요. 네, 되실까요? 그래서 단기 외워주시는 거예요. 단기 계상액은 회사가 보충법에 따라서 설정한 거. 그게 450이죠. 450. 근데 요 개가 기말잔액인 1750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요 두 개, 4번하고 6번의 차이만큼 보충해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1750 돼야 되니까 4 더하기 5 해가지고. 그러면 1300만 원 잡으시면 되겠죠? 그럼 1300만 원 요렇게 잡으시면 네, 컴퓨터가 알아서 이 두 개 더해가지고 기말잔액 1750 만들어줘요. 되세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가 올해 설정한 건 요 1750만 원이죠. 기말잔액. 예, 그리고 세법상 한도는 332만 원이니까 장부가 1418만 원만큼 더 설정을 했나 봐요. 그렇죠? 이 컴퓨터 알아서 구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쪽은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설정률을 주면.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은 여러분들 장부상 충당금 기초잔액이 얼마래요? 올해 연도에 장부상 대손충당금 기초. 1500이죠? 전기 2월이 기초잖아요. 여기 어딨냐? 여기 전기 2월 대손충당금이 기초 대손충당금이 장부상. 맞죠? 1500. 그리고 기중충당금 환입액은 얘는 회수할 때 하는 건데 시험에 회수는 낸 적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제가 10번이 뭐 입력하는 거였냐면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입력하는 거라고 했죠, 여러분들. 10번 요거 있었어요, 10번?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그죠, 600 있었죠, 여기.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 600 있었죠, 여러분들. 그럼 화면 보실래요? 제 화면 보시면 제가 여기 10번에 충당금 부인 누계액 있죠. 지금 안 적었잖아요. 안 적으면은요, 컴퓨터가 여기에 환입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안 띄워요. 전기 대손충당 한도초가 입력하면 알아서 단기에 과다 환입으로 추인된다라고 걸어주거든, 지가. 그래서 10번에 한번 입력해보면 10번에 전기 대손충당금 한도초과가 600만 원이라면서 여러분들. 요 입력해 보실래요, 600만 원? 입력을 하게 되면 이때 이제 조정 등록 누르면 이제 대손충당금 과다 환입액 600만 원 걸어주는 거야. 총액법이니까. 알죠? 그래서 10번을 좀 잘 외워주시길.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 보충액은 이 5번 끌고 가는 거니까 무시하시고. 자, 그 다음에 14번. 회사가 여러분들 기말에 환입해요? 기초에 환입하지? 맞죠? 그렇기 때문에 24번은 우리 시험은 없는 메뉴에 14번. 맞죠? 자, 그리고 네모 4번은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 시험은 국제회계 기준 안 씁니다요. 맞죠? 요거는 우리가 뭐 그 재경관리사 이쪽이나 아니면은 회계사 이쪽. 맞죠? 그렇기 때문에 네모 4번 없는 메뉴라고 생각하시면 돼. 한국 채택 안 쓰니까 우리는. 그럼 이대로 조정 등록 누르시면 돼. 조정 등록. 자, 누르셔가지고 이 두 개를 하시면 됩니다. 한도 초과랑 과다 환입액. 그렇죠?
요렇게요. 자, 근데 시험에 나왔던 거가 세네 번이가 더 있어가지고 설명 좀 할게요. 여러분들, 죄송한데, 보시면. 나왔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해야 돼요. 뭐냐면, 시험에 이렇게 준 거예요. 어떻게 주냐면,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이걸 이렇게 줘요. 어떻게 하냐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데, 회사가 이렇게 회사가로 안 주고요. 우리가 신고 조정으로 송금 산입할 예정인데 이렇게 줘요. 그러면 이 문제는 뭘까요? 이 문제는 회사가 대손 처리한 거야, 안 한 거예요? 대손 처리를 했으면 여러분 세무조정 안 하죠. 맞죠?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회사가 장부에 대손 처리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일단 대손 처리를 안 했죠. 그러면 회사가 안 했으니까 얘를 입력하면 절대 안 돼요. 안 했는데 우리가 세법에서 인정하냐 부인하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 문제를 바꿔서 지금처럼 한다면.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그럼 세무조정 있겠죠? 어떤 세무조정 있냐면 여기 이건 욕심이 아니라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기다 어디다 하지? 여기다 할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 좀 띄고 여기 소멸시효 여기 소멸시효 그럼 장부에서는 대손 처리 안 하잖아요. 안 했다로 가정. 근데 세법은 외상매출금 200 까야죠. 왜냐면 우리가 신고정사항이니까. 까고 대손금 200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요거? 그러면 세무조정이 송금, 산입 나오죠. 송금, 산입,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200 마이너스 유보 나올 거예요. 되세요? 그럼 문제가 뭐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소멸시효가 이거 단기에 됐죠. 단기에. 그럼 단기에 뭐가 있냐면 채권, 외상매출금이나 채권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다 넣어야죠. 여기 단기에 외상매출금에 마이너스 유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유보는 마이너스 적는다라고 했죠. 200만 이렇게 적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개를 같이 냈던 점도 있어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단기에 채권 여기 단기에 외상매출금 채권에 플러스 유보자니까 마이너스 유보가 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거 해야죠. 요 세무조정 컴퓨터가 안 걸어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 그러면 조정 등록 여러분들이 눌러가지고 여기에다가 소멸시효 치면 있어요. 아이고 여기 또 소멸시효 완성될 거예요. 여기 단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송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함. 회사가 안 했다고 가정하면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이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요건 시험에 진짜 많이 냈어요. 요거 알죠? 자.